오늘 배울 내용은 전산회계 2급 기준 개정 과목을 배워볼게요. 자, 개정 과목을 하기 전에 일단은 회계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자산, 부채, 프린트물 뒷장 넘기시면 자본, 수익, 비용 요건 계정이라 그래요. 이렇게 5가지 계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 5가지 계정을 알면 모든 회계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계정은 달랑 5개뿐이 없다. 자, 그러면 자산은 뭐냐면 자산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재산이라고 부르는 걸 회사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 이렇게 부르는 걸 회사에서 뭐라 한다? 자산이라 한다. 그 다음에 부채는 뭐예요? 갚아야 될 빚, 갚아야 할 빚을 그죠? 부채라 한다. 그 다음에 일단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자본은 자본금 하나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해서 회사를 차리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 자본금이 자본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수익은 뭐다? 돈을 버는 게 수익이에요. 돈을 버는 게 수익. 회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익이 뭐겠어요? 물건을 파는 거죠. 물건을 파는 걸 매출이라고 그래요. 매출. 자, 그 다음에 비용은 뭐 돈을 쓰는 거 이렇게 기초에서는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돈을 쓰는 게 뭐다? 비용이다. 자, 또 보시면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있죠. 이렇게 두 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으로 나눌 수 있어요. 1년 기준이에요.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자산 같은 경우는 1년 안쪽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유동자산, 1년 이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비유동자산. 부채는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그죠? 1년 안쪽에 갚을 빚을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을 빚을 비유동부채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또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유무기 이 자산이 제일 많아요. 부채 같은 경우는 두 줄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당좌자산은 뜻이 뭐냐면 그 판매를 하지 않아도 그쵸? 그 자체가 돈이거나 받으면 돈이 되는 거예요. 재고 자산은 판매하거나 그러니까 재고가 뭐예요? 창고에 있는 거. 우리가 판매 목적이다 하는 것도 재고 자산에 있어요. 자, 투자 자산은 뭐다? 투자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다? 투자 목적. 유형 자산은 이술류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큰 물건들이 대부분 유형 자산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무형 자산은 없을무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그리고 기타 비유동 자산,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자, 그럼 계정 과목은 뭐냐면 이제 당좌 자산부터 볼 건데 여기 보면 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하나하나를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계정 과목은 사람 이름처럼 이게 고유명사예요. 사람도 다 사람 이름이 있죠.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 그죠? 기업회계 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회계 기준법에서 정해놓은 계정 과목을 모든 회사가 똑같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현금부터 볼게요. 현금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우리 뭐 10,000원짜리, 500원짜리는 돈을 현금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 당좌예금 통장, 이 통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은 우리가 말하는 입출금 통장.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장이 이 보통예금 통장이에요. 이 당좌예금 통장은 일반 사람들이 쓰기가 힘들어요. 이 당좌예금 통장이 뭐냐면 이 당좌예금 통장은 이 수표 중에 당좌수표라는 게 있어요.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통장이다. 써놓으세요. 당좌수표라는. 그럼 당좌수표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당좌수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 자, 당좌수표인데 금액이 없죠. 금액도 없고 날짜도 없어요. 그래서 백지수표의 일종이에요. 백지수표란 말 들어봤죠? 자,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쵸? 물건을 사고 우리가
이 수표를 직접 쓰는 거야. 볼펜으로 했다가 금액 쓰고 오늘 날짜 쓰고 그러면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을 한 거예요. 다른 수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기합 수표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자기합 수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기합 수표는 돈을 갖다 주고 뭐 10만 원짜리를 바꿔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이랑 이런 게 인쇄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당좌 수표는 우리가 그렇죠. 직접 금액을 쓰는 거다. 볼펜으로 쓰면 돼요. 그 대신 한문으로 쓰면 된다. 자, 쉽게 말해서 이 당좌예금 통장은 뭐다?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통장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단기 예금 적금이 있는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집에서도 뭐 어머님이 예금이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적금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금 적금을 합쳐놓은 말이야. 단기 예금 적금.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있는데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뭐냐면 주식을 사는 거야.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거는 다른 회사 주식을 사는 거야.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뭐 삼성전자 주식, 뭐 LG전자 주식 이렇게 주식이 있죠.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자,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이라는 게 있고 장기 대여금이 있어요. 둘 다 대여금. 1년 기준인데 일단 대여금의 뜻이 뭐냐면 대여가 빌려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금자로 끝나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뭐 현금, 보통예금, 뭐 당좌예금, 금자로 끝나는 건 다 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주는 돈, 대여금. 그래서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게 1년 기준이야. 내가 빌려주는 거니까 받아야 되죠, 나중에. 그죠? 1년 안쪽에 받을 대여금은 단기 대여금. 1년 이후에 받을 대여금, 장기 대여금. 대여가 뭐다? 빌려주는 거다. 빌려주는 돈. 그쵸? 대여금. 그래서 단기는 1년 안쪽, 장기는 1년 이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라는 게 있네. 매출 채권. 매출 채권에 뭐 외상 매출금 받으러 이렇게 했는데 매출 채권이 무슨 뜻이냐? 매출은 물건을 파는 걸 매출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사는 걸 매입. 물건 파는 게 매출. 그 다음에 채권은 뭐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다 그런 뜻이에요. 매출 채권은 뭐다? 한마디로 외상으로 팔았다. 그렇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있어요. 외상 매출금 딱 봐도 외상으로 매출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받으럼이 뭐냐면 자, 받으럼을 좀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약소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약소금. 이제 약소금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약소금 돼 있고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발행일이 있고 지급기일. 지급기일을 다른 말로 만기일이라고. 만기일. 지급기일이 뭐다? 지급기일이 다른 말로 만기일. 자, 내가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팔았다 가져갈게요. 내가 1000만 원짜리를 팔았는데 거래처에서 이렇게 약소금을 준 거야. 자, 이거 어떤 뜻이냐면 이 1000만 원을 그쵸? 5월 지급기일 5월 25일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증서. 그래서 약소금이야. 그럼 이걸 내가 받았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받으럼. 받았으니까 뭐라고 부른다? 받으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럼은 어음을 받은 거야. 뭐 좀 이따 부채에서 배우겠지만 이 어음을 주잖아요. 그러면 지급어음 이렇게 불러요. 원래 이름은 약속어음인데 이 약속어음을 받았으면 받으럼, 이 약속어음을 줬으면 지급어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급기일 만기가 있다. 그러니까 자 1000만 원을 5월 25일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증서야. 이거를 나중에 5월 25일이 되면 가까운 은행으로 가면 돼요. 이 거래처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찾으면 된다. 뭐 자세한 거는 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요게 약속어음이다. 자, 그러니까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받으럼 있다. 외상으로 팔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받으럼은 금방 배웠죠? 어음으로 받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 선급금. 자, 선급금을 설명하자면 자, 선급금 설명할까요? 이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계약금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금. 자, 요거를 그 종이에다가 프린터에다가 비어있는 곳에서 쓰세요. 계약금 뭔지 아시죠? 그죠? 물건을 사거나 그죠? 팔기 전에 미리 계약하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계약금. 계약을 하면서 주고받는 돈. 그래서 자, 항상 계정 과목은 우리 회사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회사. 거래처 생각할 거 없이. 자, 내가 계약금을 미리 지급했다. 이게 다 한문이에요. 먼저선, 지급급, 돈. 금자로 끝나는 게 돈이라 그랬죠? 그래서 계약금을 먼저 줬다. 그런 뜻이에요. 선급금. 만약에 이 계약금을 우리 회사가 미리 받았다. 그러면 뭐예요? 먼저선 받을 수. 선수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급금. 이건 자산이에요. 선수금은 좀 이따 부채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면 먼저선 지급급 선급금. 계약금을 미리 받으면 먼저선 받을 수 선수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급금 아시겠죠? 선급비용은 밑줄 자, 선급비용은 밑줄 치시고 걷다가 결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결산. 이건 지금 뭐 당장 배울 건 아니에요. 결산 때 나오는 거고 먼저 준 비용 이런 뜻이에요. 뜻으로 따지면 먼저 준 비용 이런 뜻인데 자, 언제 쓸 거다? 결산. 나중에 결산 배울 때 그때 설명 들으면 되고 일단은 결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선급비용 아시겠죠? 먼저 준 비용인데 결산 이렇게 써놓고 미수금 이것도 한문이에요. 아직 미 받을 수 돈 아직 안 받은 돈 이게 미수금이에요. 아직 안 받은 돈이 미수금. 자, 미수수익도 밑줄 치고 결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미수수익 밑줄 치고 결산 이렇게 써주세요. 아직 안 받은 수익인데 언제 배울 거다? 결산 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당좌자산이에요. 당좌자산. 자, 재고자산 볼까요? 재고자산은 창고에 있는 거예요. 창고에 있는 거. 자, 그러면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상품과 제품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제품이 제조업, 그 제자예요. 제조업이 뭐냐? 삼성전자, LG 이런 데가 제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물건을 직접 만드는 회사들이 제조업이에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서 뭐 컴퓨터, 에어컨, 휴대폰 이런 거 만들죠. 그래서 걔네들은 그런 냉장고, TV, 세탁기 이런 거를 제품이라고 불러요. 그럼 상품은 뭐냐면 하이마트 가면 그죠? 하이마트 가본 적 있죠? 하이마트에 가보면 뭐 거기에도 세탁기, 냉장고, TV, 뭐 휴대폰 다 있어요. 근데 하이마트에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냥 사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 건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를 제품, 사와서 팔기만 하는 거는 상품. 이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원재료라는 게 있어요. 그 옆에 원재료가 있죠. 원재료. 원재료라는 거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예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자, 우리 회사가 사과 주스를 만든다. 그러면 사과 주스가 뭐다? 제품이겠죠. 그럼 사과는 뭐예요?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사과는 원재료, 사과 주스는 제품. 이렇게 되겠죠.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제공품. 제공품은 뭐냐면 지금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사과 주스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제공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들고 있다. 만드는 중이다. 그런 거를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우리 전산의 계급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살짝 넘어갈게요. 자, 소모품. 소모품은 소모하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쓰면 없어지는 거. 그래서 뭐 회사로 가정하면 뭐 A4 용지, 볼펜, 샤프, 뭐 지우개 막 이런 거죠. 이런 걸 소모품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미착품 뭐예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품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서 원재료를 사갖고 그쵸? 원재료를 미국에서 사. 근데 지금 배에 싣고 오고 있어. 아직 도착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걸 미착품이라 그래요.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자, 저장품은 저장해놓고 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또 얘도 거의 잘 쓰진 않아요. 왜? 소모품이 있으니까. 이렇게. 재고자산은 사실 전산회계 2급에서는 상품 정도만 알아도 돼요. 상품 정도만. 왜냐면
제조업이 아니니까. 전산회계 2급은 그쵸? 상업회사예요. 상품을 사와서 파는 회사예요. 이해 갔죠? 자, 그 다음에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목적이 뭐다? 투자 목적이다. 그럼 투자 부동산이 뭐냐면, 자, 투자 부동산. 부동산이란 말을 많이 들었죠, 그죠? 부동산. 땅이나 건물을 부동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땅을 또 다른 말로 토지라 그래. 토지나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사오면 뭐라 그런다? 투자 부동산이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사왔을 때, 그럴 때 투자 부동산. 자, 투자 부동산 이해 가셨죠? 자, 장기 대여금은 아까 했었잖아요, 그죠? 단기 대여금하고 장기 대여금 뭐 필기했죠? 그래서 대여금 빌려주는 돈인데 언제 받을 거다? 1년 이후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 볼게요. 유형자산 뭐 쉬워요. 토지 뭐예요? 땅. 그래서 아까 토지나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사면 투자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나 땅이나 건물을 사용하려고 회사에서 쓰려고 사왔을 때 땅은 토지라고 그러고 건물이라고 그래요. 자, 기계장치는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드는 기계예요. 예를 들어 아까 우리 회사가 사과 주스를 만드는 회사야. 그럼 사과 주스를 만드는 기계가 있겠죠. 그게 기계장치다. 기계장치. 자, 그 다음에 비품은 비품은 요 유형자산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해줄게요. 뭐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차량 운반구부터. 차량 운반구 뭐다? 자동차. 뭐 유형자산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쭉 나가는 거예요. 자, 건설 중인 자산은 말 그대로 건설 중에 있는 건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 짓고 있는 게 뭐예요? 건설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불러요. 자, 구축물은 다리. 대표적으로 다리. 이렇게. 자, 그럼 비품을 왜 맨 마지막에 설명하냐면 자, 여기서 열거하지 않은 회사에 있는 물건들이 다 비품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회사라고 가정하고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 있겠죠? 비품이에요. 그 다음에 책상도 많잖아요. 그죠? 비품. 뭐 에어컨도 있어요. 비품. 냉장고, 비품. TV, 비품. 프린터, 비품. 이런 걸 다 비품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셨죠? 자,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단 개발비. 뭐 신제품을 개발한다. 그런 말 들어봤죠, 그죠? 신제품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 뭐 개발비 요 정도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한 번씩 쭉 읽어볼게요. 자, 개발비가 제일 중요하고 영업권은 뭐예요?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죠. 특허권은 뭐 특허를 냈을 때 특허 등록을 하죠. 그럼 특허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상표도 등록하잖아요, 그죠? 농심 뭐 그런데 그쵸? 오뚜기 이런 식으로 상표라는 게 있어요. 상표권. 그 다음에 저작권 뭐예요? 뭐 음악이나 소설, 웹툰 이런 거에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라이센스는 빌려 쓰는 거야. 빌려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는 뭐다? 지점, 그쵸? 뭐 교촌 이런데, 그죠? 뭐 필기는 안 해도 돼요. 무형자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프로그램. 뭐 엑셀 프로그램, 한글 프로그램 이런 게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 자, 그럼 무형자산도 끝났어요. 자, 기타 비유동자산의 임차보증금. 그럼 임차보증금 뭐냐면, 자, 임차보증금이라는 거는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보증금이란 말 들어봤어요? 뭐 전세나 이런데. 자,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3층, 4층을 쓰고 있는데, 이 건물이 제 게 아니라 저희도 이 건물을 빌려 쓰는 거야. 빌려서 쓸 때 보증금을 그쵸? 처음에 들어올 때 내요. 그러면 보증금을 주는 건데 지급 주는 건데 왜 자산이냐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매달 주는 건 뭐예요? 임차료. 매달 주는 건 임차료. 그쵸? 그럼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은 어떻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이 보증금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산이에요. 그쵸? 자산이 제일 많아요. 자, 이제 부채로 넘어갈게요. 부채. 자, 부채를 보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자, 유동부채 볼게요. 유동부채부터. 일단 단기 차입금. 얘도 단기 차입금이 있고 장기 차입금이 있어요. 자,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나누는 기준이 얘도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차입이 뭐냐? 내가 빌린 돈이에요. 차입금은 빌린 돈. 금자로 끝나는 게 돈이라 그랬죠. 그래서 차입금, 빌린 돈인데 1년을 기준으로. 자,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1년 안쪽에 갚을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는 거죠. 1년을 기준으로 1년 안쪽, 1년 이후. 그래서 차입금, 빌린 돈. 반대가 뭐예요? 자산에선 대여금이 있었죠. 대여금. 내가 빌려준 돈 대여금. 내가 빌린 돈 차입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부채를 한번 볼게요.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유동, 비유동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1년 기준이다. 부채는 갚아야 될 빚이에요. 그래서 1년 안쪽에 갚을 빚은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을 빚은 비유동부채 이렇게 되겠죠. 자,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도 있고 장기 차입금도 있어요. 자, 보시면 차입금이 일단 무슨 뜻이에요? 차입. 빌리다 이런 뜻이에요. 금, 돈. 차입금, 빌린 돈. 1년 기준 이렇게 써있죠. 자, 빌렸으니까 갚아야 돼. 그래서 1년 안쪽에 갚을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갚을 차입금은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년 안쪽에 갚을 차입금,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갚을 차입금, 장기 차입금. 차입이 뭐라고요? 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빌린 돈, 차입금. 자산에서 우리 뭐 배웠어요? 대여금 배웠죠. 그렇죠? 대여금 뭐다? 빌려주는 돈. 대여금도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죠? 자, 매입 채무에는 외상매입금 지급범이라는 게 있네요. 자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매출채권. 자산에 보면 매출채권 배웠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자산을 잘 알면 부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외상매입금은 딱 봐도 외상으로 매입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지급범 뭐랑 반대예요? 받으러움의 반대죠. 한번 볼까요? 자, 이 약속엄을 다시 한번 보면 그쵸? 약속엄이라고 써 있어. 그쵸? 자, 지급기일이 뭐다? 지급기일은 만기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제가 거래처에 가서 물건을 샀어. 1,000만 원어치 물건을 사고 제가 이 약속엄으로 준 거야. 그럼 무슨 뜻이에요? 1,000만 원을 그쵸? 지급기일 만기일이라 했어요. 그죠? 2025년 5월 25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증서. 그래서 지급엄 이렇게 되겠죠. 이 약속엄을 내가 준 거니까 지급엄 이렇게 되죠. 저번 시간 자산에서 뭐 배웠어요? 이 약속엄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받으러옴. 그쵸? 원래 이름은 약속엄인데 이 약속엄을 받았으면 받으러옴, 주면 지급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급엄을 왜 준다 그랬어요? 자, 다시 볼게요. 내가 거래처에 가서 거래처에서 물건을 샀어. 그래, 상품을 샀다고 그랬게요. 상품 1,000만 원어치 사고 약속엄으로 준 거야. 약속엄으로 줬으니까 뭐다? 지급엄. 이것도 뭐 하나의 외상이에요. 그쵸? 실제 돈은 언제 나가요? 지급기일 만기일 때 5월 25일 날 나가겠네. 이렇게 만기일 이때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 예수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수금이 뭐냐면 자, 예수금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회사 직원 중에 김씨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 김씨의 월급 밑에서 배울 거지만 월급을 급여라 그래. 자, 급여가 250만 원이야. 그럼 250만 원을 다 주나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쵸. 세금 같은 걸 때, 세금도 떼고 뭐 건강보험료 이렇게, 그쵸. 그럼 세금을 예를 들을게요. 그래서 김씨 월급 250만 원인데 세금 20만 원을 떼고, 그쵸? 빼고 나머지 23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 20만 원을 회사가 갖는 돈이 아니야. 회사에서, 그쵸? 맡아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세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김씨 보고 월급 받으면 세금 네가 각자 내 그러면 그쵸? 은행을 언제 가? 은행 갈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를 대신해 주려고 회사에서 갖고 있는 거야. 잠시만. 그러면 회사에서 갖고 있지만 회사 돈이 아니죠. 그쵸? 지금 예수금이 포인트예요. 회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 회사에서 갖고 있지만 이건 누구 돈이에요? 김씨 돈이야. 그래서 뭐다? 예수금 부채. 요거에 관련된 건 또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자, 예수금 됐고. 선수금 아까 배웠죠? 자산에서. 그쵸? 자산에서 배웠을 거야. 계약금 먼저 받은 돈. 먼저 선 받을 수 금자로 끝나는 게 돈. 선수금. 계약금 먼저 받았다. 계약금 먼저 받으면 선수금. 자, 선수 수익은 밑줄 치고 결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렇게 선수 수익 결산. 자산에서도 몇 개 있었죠, 그죠? 선급비용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결산 때 배울 거니까 그냥 뭐 뜻을 따지면 먼저 받은 수익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이 있어. 미지급금. 아직 지급하다. 뭐 아직 안 준 돈이에요. 미지급금은 아직 안 준 돈 이렇게 되겠죠. 자, 미지급 비용 밑줄 치고 결산. 아까처럼 결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도 결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지금 당장 배울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유동부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부채 볼게요.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게 있네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뭐냐면 퇴직급여라는 게 그쵸? 퇴직급여가 퇴직금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 그만두면 받는 돈이 뭐예요? 퇴직금. 그쵸? 퇴직금. 퇴직급여가 퇴직금이에요. 충당이라는 거는 모아두는 돈을 충당이라 그래요. 회계에서 모아두는 돈. 그러니까 퇴직금 주려고 모아두는 돈. 그래서 부채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들 퇴직 가면 퇴직금 주려고 모아두는 돈. 퇴직금 주기 위해 모아두는 돈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채. 사채가 좀 말이 어려워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사채란 말이 나오긴 하는데 그 사채랑 이 사채는 글씨만 똑같이 의미가 다른 거예요. 뭐냐면 그 일명 조폭이라 그러죠. 조폭들이 쓰는 사채는 사금융 채권, 그러니까 사채업자라 그러죠. 조폭보다는 뭐 사채업자 이런 말을 쓰는데 사채업자들이 쓰는 그 사채는 사금융 채권 이런 뜻인데 회사에서 쓰는 사채는 뭐냐면 사채라는 것은 회사 채권을 줄여서 사채 또는 회사채 이렇게 중간에 회사에서 회사 채권의 약자예요. 사채. 그럼 회사 채권은 뭐냐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란 뜻인데 채권은 뭐다? 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증서를 발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채권이라는 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증서를 발행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사채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자, 국채라는 게 있어. 국채. 글씨가 너무 작네. 자,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이걸 국채라 그래. 국채.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 공채. 그 다음에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사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공채.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사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사채까지 했고, 그 다음 임대보증금 볼게요. 임대보증금. 자, 임대보증금 뭐냐면, 임대보증금이라는 건 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보증금을 받는데 왜 부채냐면, 자, 보증금을 받았어. 그럼 나중에 돌려줘야 돼. 내 돈이 아니야. 잠시만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채에 해당돼.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뭐다? 보증금을 받는 거다. 부채. 우리 자산에서 뭐 배웠어요?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이라는 건 보증금을 주는 거죠. 보증금을 주는 건 임차보증금. 그건 자산이에요. 임대보증금을 보증금 받는 거 부채. 이해 가셨죠? 자, 장기차입금 아까 나 단기차입금 하면서 했었잖아요. 그죠? 차입금, 빌린 돈. 앞에 장기가 붙으니까 1년 이후에 갚을 차입금이다. 자, 부채 여기까지. 부채 뭐 두 줄이니까 그죠? 쉬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본, 수익, 비용 배워볼게요. 뭐 자본은 일단 자본금만 있으니까 그죠? 쉽죠? 회사를 차리려면
자본금이 있어야 돼요. 이 자본금이 어디에 해당된다? 자본에 해당된다. 자, 일단 수익은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건데 영업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수익이죠. 그렇죠? 물건을 파는 걸 일단 매출이라고 그래요. 물론 매출이라는 거는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용어예요, 용어. 물건을 파는 걸 뭐라 그런다? 매출. 그래서 상품 파는 회사는 상품 매출, 제품 파는 회사는 제품 매출 이렇게 부르겠죠. 자, 전산회계 2급에서는 뭐를 팔아요? 상품을 팔아요. 그래서 상품 매출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상품을 파는 거니까 상품 매출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수익이 영업의 수익이라고 그래요. 나머지 수익, 영업 외적인 수익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영업의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이 있어요. 뭐 이자 수익 쉬워요.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그럼 이자는 어쩔 때 주로 받겠어요? 뭐 통장에 예금을 했더니 예금 이자가 생겼어요. 그 이자 수익. 또는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어. 그것도 이자 수익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배당금 수익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배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금. 배당금은 뭐냐면 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쵸? 연말에 배당이라는 걸 줘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는 그쵸? 주주들에게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나눠주는 거야. 그걸 배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험 차익, 보험 수익 같은 말인데 뭐 전산회계 급에서는 요즘 안 나와요. 안 나온 지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자, 보험금을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뭐뭐뭐 처분이 뭐뭐뭐 처분이 자, 앞에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만. 예를 들어 단기 매매증권을 팔아서 이익이 났어. 그럼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유형자산 앞에 자산 중에 유형자산 배웠죠. 유형자산을 팔아서 이익이 났어.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뭐 이런 식으로 붙이면 돼요. 자, 뭐뭐뭐 평가이익 이거는 얘도 결산 이렇게 써놓으세요. 평가라는 거는 결산 때 하는 거예요. 평가. 그래서 그냥 결산 때 배울 거니까 일단 결산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잡이익은 뭐 잡단 이익인데 얘도 주로 결산 때 배워요.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크게 상관없어요. 자산 수증이익 볼게요. 자산 수증이익. 자, 자산 수증이익이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자산을 배웠잖아요. 자산 되게 많죠.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받았을 때 이걸 자산 수증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뭐 예를 들어 거래처가 컴퓨터를 새 거로 다 바꾼대. 그러면서 그 컴퓨터 그쵸? 쓰다가 이제 버리기 아까우니까 하나 갖다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팔면 사실 뭐 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그쵸? 자산 수증 이익이에요. 3만 원짜리를 아까 공짜로 받은 거니까 자산 수증 이익 이렇게 되겠죠. 자, 채무면제이익. 채무면제이익 한번 볼까요?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거는 빚을 면제받는 거예요. 빚을 뭐예요? 빚이. 갚아야 될 빚을 어떻게 면제는 그쵸? 안 갚아도 된다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 내가 거래처에서 그쵸? 거래처에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50만 원은 안 갚아도 된다. 그냥 950만 원만 갚아래. 그쵸? 그럼 50만 원을 면제받은 거죠. 이걸 뭐라 한다? 채무면제이익이라 한다. 채무면제이익. 뭐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볼게요. 임대료 뭐 어렵지 않아요. 임대료는 월세를 받는 거예요. 월세를 받으면 수익이에요, 수익. 그죠? 월세를 주면 임차료,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 이렇게 돼요. 자, 수익 끝났어요. 수익 뭐 많지 않으니까, 그죠? 이제 비용을 한번 볼게요, 비용. 자, 비용. 자, 비용 한번 볼까요? 비용 중에 매출원가가 있어요.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매출원가가 어떤 의미냐면 자, 제가 볼펜을 판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실제로는 팔진 않아요. 자, 이런 볼펜을 제가 5만 원에 사왔어. 사오는 걸 매입이라고 그래요. 5만 원에 사왔는데 팔 때는 20만 원을 팔아. 파는 걸 매출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사와서 파는 거니까 뭐예요?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 매출 이런 표현을 해요. 상품 매출은 20만 원 이렇게 돼요. 이 5만 원을 뭐라 그래? 5만 원. 이 5만 원이 원가잖아요. 원가. 이 내가 사온 원가가 5만 원이야. 그쵸? 그럼 파는 거에 대한 원가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출 원가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가를 회계에서 뭐라 한다? 매출 원가라 한다. 그래서 매출 원가는 5만 원이고, 그쵸? 파는 거 상품 매출 20만 원이야. 이렇게. 그래서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얼마가 이익이에요? 뭐 15만 원 이익이겠네. 뭐 그런 거는 나중에 배울 거고, 어쨌든 파는 거는 매출. 그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거의 원가를 뭐라 그래요? 매출 원가라고 부른다. 이해 가셨죠? 매출 원가.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를, 그쵸? 빠르게 설명할게요.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좀 스피디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뭐가 있어요? 급여. 급여는 뭐다? 월급이다. 월급. 그 다음에, 자, 퇴직급여는 뭐겠어요? 퇴직급여는 앞에서 한번 나왔죠?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을 주잖아요. 그죠? 퇴직급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통신비. 통신비는 가로 안에 있죠. 그죠?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우편물 발송료. 이런 걸 다 뭐라 그래요? 통신비라 그런다. 자, 급여, 퇴직급여, 통신비. 이제 운반비부터 또 볼게요. 자, 운반비는 상품을 운반하는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뭐 택배비, 그쵸? 퀵 서비스 비용 이런 게 운반비가 돼요. 자, 연구비는 그쵸?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그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 활동과 관련된 비용, 연구 비용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연구 비용이 연구비. 자, 소모품비는 아까 우리 재고자산의 소모품 배웠죠? 소모품 배웠잖아요. 그죠? 그거를 비용 처리하면 소모품비가 돼요. 그래서 뭐 볼펜 산 거, 그 다음에 A4 용지 산 거, 뭐 지우개, 뭐 되게 많죠. 샤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여비교통비라는 게 있어요. 여비교통비라는 거는 여비라는 단어와 교통비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교통비가 뭐 있어요? 그렇죠? 뭐 택시 요금, 비행기 요금, 많죠? 기차 요금, 버스 요금, 이런 각종 요금들. 그 다음에 여비는 뭐예요? 여비라는 거는 출장 가서 쓰는 돈, 출장에서 쓰는, 이거 오타가 많아. 쓰는 돈, 그게 여비야. 그러니까 아까 교통비 썼죠? 이런 교통비, 출장 가서 쓰는 돈, 이런 걸 다 뭐라 한다? 여비 교통비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는 그 각종 보험료, 각종 보험, 뭐 회사에서 드는 뭐 화재보험, 생명보험 이런 각종 보험료를 그냥 보험료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면 보험료. 자, 그 다음에 수도광열비니까 수도요금 들어가겠죠. 수도요금, 광열은 뭐예요? 열을 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이런 게 다 수도광열비예요. 수도광열비. 그러니까 회사에서 수도요금 냈다. 그럼 개정 과목은 수도광열비. 회사 전기요금 냈다. 그러면 개정 과목은 수도광열비. 가스요금 냈다 그러면 수도광열비 이렇게 되는 거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 난방비 이런 걸 다 뭐라 한다? 수도광열비다. 자,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우리 회사와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기업업무 추진비라는 거는 거래처와 관련된 거. 거래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회사 직원들 회식을 했어. 그럼 복리후생비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 직원이랑 밥을 먹었어. 그러면 기업업무 추진비예요. 옛날에는 이걸 접대비라고 그랬어요. 옛날 접대비가 지금 기업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뭐 우리 회사 직원 결혼을 해서 축하금 줬어. 그러면 복리후생비. 거래처 직원이 결혼을 해서 축하금을 줬어. 그럼 뭐예요? 기업업무 추진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는 말 그대로예요. 광고하는 거죠. 광고. 광고 다 아시죠?
TV 광고, 신문 광고 뭐 이렇게 각종 광고를 뭐라 그래요? 광고 선전비 이렇게 되겠죠. 자, 차량 유지비랑 수선비를 비교 설명하자면 차량 유지비는 자동차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자동차를 수리하거나 기름 넣거나 뭐 엔진을 갈거나 이러면 뭐예요? 차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주차요금 나거나 그러면 차량 유지비. 자, 수선비도 뭘 고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뭘 고치는 거냐면 기계 장치를 고치거나 그다음에 건물을 수리하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비품 같은 걸 수리하면 수선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리하면 차량 유지비라 그러는 거고 뭐 기계 장치나 건물, 비품 이런 거를 수리하면 수선비라 그런다. 이해 가셨죠? 자, 감가상각비랑 대손상각비는 아직 배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이제 교육훈련비 뭐예요? 당연히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훈련비 교육하는 거. 자, 도서 인쇄비는 뭐겠어요? 도서니까 뭐예요? 책, 각종 책, 뭐 회사도 책을 많이 사겠죠. 뭐 소설책, 잡지책 이런 걸 살 수도 있고, 그쵸? 전공 서적 이런 거 살 수도 있겠죠. 이런 각종 책. 그다음에 인쇄물은 뭐예요? 인쇄물, 뭐 신문 이런 게 인쇄물이에요. 신문, 그쵸? 또는 명함, 자, 이런 거. 그래서 책을 사거나 신문 구독하거나 직원들 명함을 제작해주면 계정과목을 뭐 쓴다? 도서인쇄비. 자, 다음에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가 뭐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협회비, 상공회의소회비, 과태료, 수입인지 이런 걸 다 뭐다? 세금과 공과예요. 그러니까 뭐 면허세를 납부했다?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를 냈다? 세금과 공과. 재산세 냈다? 세금과 공과.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다 세금과 공과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고. 자, 임차료는 뭐겠어요? 월세. 월세를 주는 거죠. 월세를 주는 게 임차료다. 월세 받는 건 뭐였어요? 임대료. 그쵸? 수수료 비용은 말 그대로 우리 말하는 수수료예요. 뭐 계좌이체 수수료 이런 식으로 수수료다. 자,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를 다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꼭 필기를 해놓고 외워두시면 되고, 자, 영업의 비용이 있어요. 영업의 비용. 자, 영업의 비용에는 뭐 이자 비용 뭐겠어요? 이자 주는 거, 그쵸? 뭐뭐뭐 처분 손실, 그쵸? 뭐 단기묘해진 건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런 식으로. 자, 평가 손실은 언제 한다? 결산 때. 자, 재해 손실 한번 볼까요? 재해 손실. 자, 재해 손실이라는 거는 뭐 화재나 홍수 이런 걸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런다? 재해 손실. 자, 그 다음에 잡손실도 뭐 잡다한 손실 이런 건데 평상시 잘 안 쓰고 이제 요것도 약간 결산이랑 관계는 있다. 자, 기부금은 다 알죠? 기부하는 거. 그쵸? 어디에 뭐 단체에 기부했다? 그럼 기부금. 그쵸? 자,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요 대손상각비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요거는 따로 배운다 그랬어요. 수업할 때 따로 배우기로 하고, 요까지가 이제 개정 과목을 다 배웠어요. 그래서 개정 과목을 많이 공부하는 게 회계는 유리하다. 그러니까 회계를 잘하려면 개정 과목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